안녕하세요. 헤비프레임입니다. 오늘은 Nested Navigation, 또 Multiple Navigators라고도 하는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이번이 세 번째 내비게이션 시리즈가 되겠는데, 첫 번째 내비게이션 시리즈에서는 이 플러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내비게이션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는데, 그때 다뤘던 게 스택, 바텀 탭, 그리고 앱바, 바텀 탭, 그리고 드로우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을 다뤄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골고루 다 섞여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그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비게이션 시리즈로서는 내비게이션의 비헤이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그게 스택 내비게이션이 됐건 바텀 탭이 됐건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니 스테이트가 어떻게 불리고 디체인 디펜던시가 어떻게 불리고 빌드는 어떻게 불리는지 각각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불리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디폴트 바텀 탭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앱바 바텀이 됐건 바텀 탭이 됐건 바텀 탭 내비게이션의 비헤이비어는 기본적으로 위에 됐던 게 탭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init-state, chain dependencies 이런 것들을 계속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탭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거 호출을 하니까 만일에 네트워크 API에서 뭐 다량의 데이터를 불러온다거나 하면은 탭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걸 부르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좀 좋은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아니죠. 그럴 때 그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오버라이드를 할 것인가 하는 거에서 한번 대해서 다뤄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우트 observer라는 걸 다뤘는데, 이거는 왜 이제 했었냐면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BA에서 보려면 이제 스택 내비게이터로 푸시를 했다가 이제 팝을 할 때, 팝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뭐 새로 불러오지를 않아요. 불러오지를 않는데, 만일에 서버에 데이터가 아주 빈번하게 업데이트가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항상 최신의 데이터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라우트 observer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팝이 됐는지 이것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팝이 됐을 경우에 네트워크에서 다시 뭔가를 불러오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자, 우선 이 네스팅 내비게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머티리얼 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 점검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플러터를 이렇게 처음에 접하다 보면 머티리얼 앱이라는 게 그냥 탁 나오잖아요. 탁 나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에 주목을 해주세요. 이 머티리얼 앱은 탑 레벨 내비게이터라는 거를 우리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탑 레벨 내비게이터를 줘요. 그러니까 탑 레벨 내비게이터는 그냥 머티리얼 앱에 의해서 우리한테 쓸 수 있도록 주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라우트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이 슬래시 라우트, 우리가 보통 이거 홈이라고 쓰죠. 만약 홈 프로퍼티가 있으면 이제 그걸 쓴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라우트 테이블이 사용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엔트리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on general route가 이제 호출이 돼요. on general route는 우리가 처음에 뭐 example로 뭐 입문을 하시면 한두 번 정도 보는데, 대충 on general route 그 이후에는 뭐 잘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on general route가 호출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 on general route에 대해서는 좀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홈이나 route가 다루지 않는 다른 어떤 유효한 route를 다 이제 on general route에서 다뤄야 한다. 이런 거고, 만일에 모든 게 없으면 on unknown route가 호출이 된다. 이게 마치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 할 때 for 그러니까 page not found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번에 이 내비게이터의 examples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Third Navigation 시리즈에서 다룰 첫 번째 example 화면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게 위젯 인스펙터에서 캡처한 건데 첫 번째 앱을 보면 홈페이지, 프로파일 페이지, 체인지 패스워드 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요것들이 동일한 레벨에 있죠. 동일한 레벨에. 자, 그리고 보니까 머티리얼 앱은 우리한테 내비게이터를 탑 레벨 내비게이터를 그냥 컨피그해서 준다고 해서 표시는 안 됐어요. 근데 두 번째를 보면 이 머티리얼 앱에 홈페이지하고 사인업 페이지라는 게 있고 요거는 두 개가 동일한 레벨에 있죠. 그런데 내비게이터가 사인업 페이지 아래에 있네요. 그 아래 다시 컬렉션, 컬렉트 퍼스널 인포 페이지와 choose credential 페이지가 있는데 요거를 보니까 요 내비게이터가 네스트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하나의 그 스몰 앱처럼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네스티드 내비게이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내비게이터가 아니라 뭐 내비게이터인데 뭐 레이블이 붙고 글로벌 내비게이터 스테이트 뭐 글로벌 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스트 내비게이터를 구현을 할 때 이건 좀 약간 다른 방법을 써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그샘플에서 다 다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세 가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때 내비게이터 별도의 내비게이터를 빠져나갈 때 보통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어떤 인디케이션을 구현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인디케이션도 같이 구현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뭐 요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named route죠. 이게 슬래시의 홈페이지가 할당이 되는데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내비게이터 푸시 네임드에서 프로파일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요. 여기서 넘어가고 프로파일 페이지에서는 unnamed route를 써요. 내비게이터 푸시하고 머티리얼 페이지 라우트에서 change 패스워드로 넘어가는데 이걸 보시면 프로파일 페이지와 change 패스워드 페이지는 홈페이지의 children이 아닙니다. 그리고 change 패스워드 페이지도 프로파일 페이지의 child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내비게이터 푸시는 parent child widget의 relationship을 전혀 주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다 패러럴하게 있지. 이게 뭐 그러니까 sub widget은 아닌 거죠. 그런데 요게 우리가 종종 이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종종 이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왠지 그냥 푸시하고 들어가면은 왠지 뭐 차일드 같은 그런 느낌이 그냥 처음에 좀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프로바이더를 쓸 때 뭐 제가 프로바이더를 다룰 때 몇 번 이거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페이지가 스코프트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하고 프로파일하고 체인지 패스워드는 별개로 여기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홈이 프로파일 페이지 아래에 있는 거라면 서브 위젯이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가 스코프트가 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스코프트가 되지 않은 거라서 우리가 흔히 그런 실수를 범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사인업 페이지하고 세팅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터도 보시면 여기서 위젯이에요. 내비게이터도 위젯. 그래서 세컨드 두 번째 이게 세컨드 서드가 돼요. 이게 사실은 액티브한 것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세컨드 서드가 되는데 네스트 내비게이터 위젯을 사인업 페이지 그다음에 세팅스 페이지 위젯 안에 네스티드 내비게이터를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스티드 내비게이터가 사인업 and settings, 사인업하고 settings flow 이 흐름에 있는 페이지에 대한 내비게이션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게끔 그렇게 구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네스트 내비게이터를 왜 쓸까? 사실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빼고는 그냥 이 네스트 내비게이터를 쓰지 않고도 거의 똑같은 기능을 다 거의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 플러터 이 다큐멘트에 있는 이야기인데 delegation of navigation facilitates greater local control. 그러니까 이 컨트롤을 로컬라이즈 하는 거를 보다 더 촉진시킨다는 거고 이게
우리가 뭔가를 디바이드를 해서 조그만 청크를 다룬다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일반적으로 더 선호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만일에 이제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스팅 내비게이터를 쓰면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 네임 컬리전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탑 레벨 라우트로 사인업, 세팅스 이런 걸 정의를 했는데 그럼 사인업 라우트 아래에서는 사인업 슬래시 퍼스널 인포, 사인업 슬래시 choose credential, 세팅스 아래는 세팅스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네임 컬리전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예가 될 것 같은데 탭 내비게이션에서 각각의 탭이 그것 자체의 내비게이션 히스토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머티리얼 앱에서 저번에 제가 심플 노트 앱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심플 노트 앱에서 탭이 있어요. 근데 한 탭에 들어가서 내비게이터 푸시 또는 내비게이터 푸시 네임드 하면 그 새로운 화면이 탭 내비게이션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보면 어디 들어가도 탭 내비게이션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하기에 뭐 항상 탭 내비게이션을 보이는 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그샘플로는 오늘 시간에 네스티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한번 이 제가 그림에 보여드렸던 이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bottom tab navigations with multiple navigators, navigatoros라고 썼네요. 이게 bottom tab navigation에서는 코퍼티노 탭 스캐폴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material navigator, material page route, general route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다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 밑에 거는 그 안드레 비조토라는 양반이 한 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이거를 직접 할 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네스티드 멀티플 내비게이터는 5개의 탑 레벨 라우트를 가집니다. 첫 번째가 홈이고 사인업, 세팅스, 프로파일 가지고 change password, unnamed route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탑 레벨 라우트가 되고요. 네스팅 내비게이터 위젯은 사인업 페이지 위젯 안에 정의가 되고 그리고 세팅스 관련된 네스팅 내비게이터는 세팅스 페이지 위젯 안에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네스팅 내비게이터는 약간 다르게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